마치 우리가 암이라도 정복한 것처럼 샴페인이 들어왔습니다. 꽃가루 폭죽이 터지고 로고가 박힌 떡 케이크가 놓였고 CFO는 웬일인지 울고 있었습니다. 아마 스톡옵션 대박이 터져서 그랬겠죠. 저는 플라스틱 샴페인 잔을 든 채 얼굴에 스테이플러로 찍어 고정한 듯한 미소를 띠고 서 있었습니다. 차고와 서버실, 그리고 주말도 반납한 암흑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아기 같은 프로덕트가 3,500억 원이라는 거액에 거대 대기업의 입속으로 공식적으로 삼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거울을 보며 공감 능력을 연습한 것 같은 인상의 새 대표이사는 제 어깨에 팔을 두르며 저를 브랜드의 두뇌라고 치켜 세웠습니다. 그는 우리 제품 이름의 발음을 2번이나 틀리게 말하더니 마치 제가 자신의 대학 동아리에라도 가입한 것처럼 회사 로고가 박힌 플리스 재킷을 건넸습니다. 다음 챕터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중요한 것들을 출력해 두어야겠다고 메모했습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창업 멤버들은 그저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언론 플레이를 위해 내세우는 괴짜 천재들이 아니었죠. 우리는 심장이었고 설계도였으며 그 오래된 레거시 스크립트 하나가 왜 0.012초 동안 대기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 알림 엔진이 패닉 상태에 빠지는지를 아는 유일한 괴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카스를 인수한 건 맞지만 해자와 도개교, 그리고 만능 열쇠는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리고 인수계약서의 미궁 속 깊은 곳, 경업금지 조항과 리텐션 보너스 약속 사이에 한 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것을 잃게 만들 조항이었죠. 인수 후 24개월 이내에 창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될 경우 모든 독점적 지적 재산권, 이피은 즉시 창업법인으로 귀속된다. 피노누아 와인 2병과 고집불통인 최 변호사, 그리고 제가 새벽 2시에 충혈된 눈으로 우리가 만든 것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워 얻어낸 조항이었습니다. 배신을 예상했던 건 아닙니다. 그저 그들의 게으름을 예상했을 뿐이죠. 알고 보니 둘 다 때로 몰려오더군요. 기업의 배신에 관한 이야기 도중에 이런 말을 하면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요. 하지만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부탁드리건대 제 첫 구독자 1만 명을 달성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97%의 사람들은 그냥 듣기만 하고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더군요. 그건 마치 잔칫집에 빈손으로 와서 잡채만 싹 다 먹어치우는 것과 같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이 혼돈의 엔진이 계속 돌아가게 도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보도자료는 마치 결혼 서약서 같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높이에 도달할 것입니다. 공유된 비전, 비할 데 없는 시너지. 하지만 현실은 14시간씩 이어지는 온보딩 회의였습니다. 새로운 상전들은 우리가 만든 회사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다시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PPT 장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요. 그들은 그걸 통합이라고 불렀지만 우리는 PPT에 의한 죽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도 저는 장단을 맞춰주었고 전체 회의에서 미소를 지었으며 그들이 우리 슬랙 채널 이름을 바꾸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제 뇌가 다운로드 대기 중인 PDF 파일이라도 되는 양 주니어 PM을 붙여 제 암묵지를 캐내려 했을 때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몇 달인지 말이죠. 저는 그 조항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각주 더미와 세 개의 부록 뒤에 숨겨진 그 조항을 절대 읽지 않았으리란 것도 알았습니다. 그들은 기계를 샀다고 생각했겠죠. 자신들이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고 있다는 건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강남 테헤랄로의 컨설턴트들은 악성 피부 발진처럼 나타났습니다. 빠르게 퍼졌고 무시하기 힘들었으며 왠지 모르게 항상 베이지색 톤의 옷을 입고 있었죠. 처음엔 3명이 왔는데 이름들이 무슨 제약회사 이름 같았습니다. 김앤장, 그런 느낌의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물건을 만들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프로세스 최적화를 했는데 이걸 쉬운 한국어로 풀자면 회의를 독백으로 바꾸고
직관을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지표로 대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조치, 비전 재정렬이었습니다. 2주 동안 강제로 단합대회를 하고 신뢰 쌓기 게임을 하고 어떻게 시너지를 향해 피벗할 것인지 설명하는 PPT를 봐야 했죠. 그들의 개입 없이 우리가 이미 10년 동안 완벽하게 다듬어온 그 시너지 말입니다. 슬라이드 하나에는 등대 사진 위에 민첩함에 돛을 내린 혁신이라는 문구가 치과 대기실의 명언 포스터처럼 박혀 있더군요. 3주차가 되자 화이트보드는 사라졌고 아무도 앉고 싶어 하지 않는 빈백으로 채워진 협업존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타자 속도를 모니터링하고 유휴 시간을 체크하는 소프트웨어가 깔린 새 노트북을 지급했습니다. 창의적인 문제 해결이 키보드 타수 따위로 측정될 수 있다는 듯이요. 자가 치유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를 바닥부터 짜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짐작이나 한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관리직 층이 생겼습니다. 클립보드를 든 중간 관리자들, 전략 활성화 임원이나 워크플로 전도사 같은 거창한 직함을 단 사람들 말이죠. 제게도 이제 상사가 생겼는데 그는 양말도 신지 않고 로퍼를 신는 사람이었고 회의 때 저를 아가씨나 미스 김 따위로 불렀습니다. 저는 42살이고 그가 클라이언트에게 설명하다 발음도 꼬여버린 그 기초 코드를 직접 짠 사람인데 말이죠. 그들은 우리 팀을 하나씩 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데프콘에서 압축 프로토콜을 발표했던 제 공동 창업자 민지는 사용자 공감 리서치 팀으로 발령났습니다. 번역하자면 좌천이었죠. 민지는 인턴이 검토할 가짜 고객 페르소나를 만드는데 하루를 보냈습니다. 우리 CTO였던 진수는 실제 수정 작업보다 작성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지라 티켓을 통해 모든 코드 커밋을 정당화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스코트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투자자 미팅에 저를 끌고 다녔지만 발언권은 주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말하게 합시다. 컨설턴트 팀장은 그렇게 말하며 우리 성장 차트를 엉망으로 해석했고 2분기 성과를 제가 추석 연휴 내내 피땀 흘려 완성한 서버 마이그레이션 덕분이 아니라 마케팅 피벗 덕분이라고 돌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따졌을 겁니다. 회의 시간에 바로잡고 정확성과 진실성, 비전을 위해 피 튀기게 싸웠을 겁니다. 하지만 6주차 어디쯤인가에서 저는 멈췄습니다. 떠들게 놔두자. 우리 제품 로드맵 이름을 성공의 나선이라고 바꾸든 말든 놔두자. 자신들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을 리드하고 있다고 믿게 두자. 왜냐하면 진실은 이렇거든요. 바보에게 바닥이 어디서 꺼지는지 설명하느니 그냥 함정으로 걸어 들어가게 두는 편이 더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심지어 그들의 신선한 시각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제 제안을 무시할 때마다 저는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참조하지 않고 코드베이스를 뜯어고칠 때마다 저는 그걸 아카이빙했습니다. 그들은 무덤을 파고 있었고 저는 굳이 말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좌절감? 물론 있었죠. 하지만 당황하지 않았고 씁쓸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했습니다. 압력 밸브가 터지기 직전의 고요함처럼요. 제게는 16개월하고 며칠이 남아 있었고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화요일 오전 밖은 화창했고 월음 상황신,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민지는 언질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주말 패치의 스트레스 로그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다음 순간 그녀의 캘린더가 백지가 되었고 슬랙 아이콘은 묘비처럼 차가운 회색 엑시 표시로 변했습니다. 저는 그 회색을 알았습니다. 최종 로그아웃의 회색이었죠. 10분 뒤 민지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흰 봉투를 들고 눈은 깨진 유리 조각 같았습니다. 인사팀 직원도 매니저도 없었고 그저 보안 요원 한 명이 그녀가 폭발하기라도 기다리는 듯 2미터 뒤에 예의 바르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중복 인력이래. 민지가 봉투를 제 책상 위에 떨어뜨리며 속삭였습니다. 마치 손가락을 댄 것처럼요. 중복이라니. 아직도 아시아 절반에 라이선스 되고 있는 그 압축 엔진을 민지가 만들었는데 말이죠. 해고 패키지는 얇았습니다. 대여섯 장 정도? 그중 하나는
14포인트 굵은 글씨로 된 비방 금지 조항이었습니다. 또 다른 문서는 마치 그녀가 책상 램프로 서버를 때려 부수기라도 할 것처럼 회사 자산에 접근하지 말고 조용히 건물을 나가라고 상기시키고 있었죠. 민지는 울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울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페인트 칠을 돕고 배선을 깔고 배달 음식 박스와 카페인 섞인 절박함으로 축복했던 그 사무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첫 타자인가 보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읽지 않은 그 조항, 제가 목숨 걸고 지켰던 그 조항. 그건 저 혼자 잘린다고 발동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나가면 바로 활성화되는 것이었죠. 민지가 아웃되었습니다. 세계의 열쇠 중 하나가 돌아간 겁니다. 저는 법무팀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최 변호사에게 전화하지도 않았습니다. 붉은 깃발을 흔들며 사무실을 뛰어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노트북을 닫고 책상 밑으로 손을 뻗어 1년 넘게 손대지 않았던 낡은 외장하드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무광 검정색, 그리고 포트녹스처럼 비밀번호가 걸린 하드였죠. 저는 코드를 훔치지 않았습니다. 세미콜론 하나도요. 제가 복사한 건 버전 관리 시스템이 도로 관리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사회 회의에서 온 이메일 아카이브, 제 서명이 들어간 타임스탬프 찍힌 아키텍처 설계도, 초기 개발 과정을 기록한 저와 민지의 슬랙 메시지들, 증거였습니다. 법정을 위한 증거가 아니라 대중을 위한 증거였죠. 그들은 우리를 지우고 싶어 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증받고 업로드되고 2중 3중으로 백업되어 유사시를 위한 데드맨 스위치로 설정된 것까지 지울 순 없죠. 저는 폴더 이름을 그 후 아프트라고 붙이고 전체를 3중 암호화했습니다. 그리고 의자 깊숙이 기대 앉아 민지가 앉아있던 의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비어있고 그녀가 일어선 반동으로 약간 돌아가 있는 의자를요. 슬프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우리가 만든 것을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동기화가 안 돼서 날려버린 주말들, 건너뛴 생일들, 연락 끊긴 남자친구들을 겪으며 그 제품의 모든 코드줄에 묻어둔 제 자신의 일부를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이건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일시 정지였습니다. 움직임이 시작되기 전 고요 속에서 들이마시는 숨 고르기였죠. 그들은 우리를 하나씩 해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계들은 부품 하나만 빼내도 더 심각하게 망가진다는 걸 그들은 몰랐습니다. 새로 온 사람의 이름은 강 팀장이었습니다. 27, 미국 명문대, MBA 출신, 건식 벽체도 자를 수 있을 만큼 날카로운 헤어스타일에 감정의 폭이라고는 링크드인 게시물 정도밖에 없는 사람이었죠. 그는 우리 아빠가 이사진이랑 골프 치는 사이야라고 외치는 듯한 악수와 함께 제게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의 지식을 흡수하게 되어 정말 기대됩니다. 그가 눈은 웃지 않은 채 입꼬리만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프로덕트를 총괄할 겁니다. 함께 마법을 만들어 보자고요. 눈을 깜빡였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저 시너지를 동사로 쓰는 남자에게 내 자리를 뺏겼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일주일도 안 되어 저는 로드맵 회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메일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갑자기 초대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대시보드가 라이브 클라이언트 데모 도중 53번 에러를 뱉어내기 시작했을 때 백엔드 구조 조정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참조, CC 하지도 않았습니다. 리뷰를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유치원생들이 스쿨버스를 배선 따서 시동 걸듯 프로덕션 서버에 바로 푸시 해버린 겁니다. 기능 플래그는 무작위로 꺼져 있었고요. A/B 테스트는 적절한 세분화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빌드는 2019년 이후로 건드린 적도 없는 패치 전 버전으로 롤백되어 클라이언트 분석 패키지까지 날려버렸습니다. 고객들이 고객 지원팀에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원팀은 그 메일들을 제게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등되었음에도 코드 속에 시체가 어디 묻혀 있는지 아는 건 저뿐이었으니까요. 강 팀장은 레거시 스파게티 코드 탓을 했습니다. 9세대,
올가르트가 남긴 기술 부채라고 불렀죠. 9세대. 그게 새로운 모욕이었습니다. 슬랙스레드에서 봤습니다. 전사 채널에서 수동적 공격성을 띤 비아냥거림들. 우리는 현대화 중입니다. 한 프로덕트 디자이너는 이렇게 썼더군요. 모두가 따라오고 있는 건 아니네요. 또 다른 사람은 성역 세크레트 카우스 숭배는 그만합시다. 성역이라니. 그들이 성역이라고 부르는 건 우리 회사의 기반 아키텍처였습니다. 회사를 굴러가게 하는 바로 그 시스템 말입니다. 진수는 부서 간 회의에서 목소리를 내려 했습니다. 새로운 사용자 추적 모듈이 로그인 세션을 덮어씌워서 권한 누출을 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하려 했죠. 강 팀장은 말을 잘랐습니다. 역사 수업은 고맙지만 우리는 미래로 나아갑니다. 저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를 정정해 주지도 않았고 직급을 내세우거나 그의 찬란한 리팩토링이 모든 걸 망가뜨린 사용자 접근 모델에 정확한 라인을 짚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노트를 펴고 정확한 시간, 날짜, 버그 아이디를 적었습니다. 그들이 프로토콜을 무시할 때마다 기록했습니다. 배포가 연쇄 오류를 일으킬 때마다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클라이언트들이 왜 기능이 누락되거나 깨졌냐고 물어올 때마다 저는 메시지를 아카이빙하고 어떤 PM이 복사, 붙여넣기 답변을 보냈는지 추적했습니다. 차가운 분노는 경로보다 깨끗합니다. 타오르지 않습니다. 차갑게 식히고 날카롭게 만들며 네가 자초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며 그들이 허우적대는 걸 지켜보게 만듭니다. 그들은 제가 스포트라이트에서 사라지길 원했습니다. 좋습니다. 무대를 즐기시죠. 버그들도 즐기시고 치솟는 이탈률과 점점 더 다급해지는 투자자 보고용 PPT도 즐기세요. 저는 계속 출근해서 웃고 고개 끄덕이고 마치 인턴이 된 것처럼 받아 적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미소는 그들이 쥐어준 줄도 모르는 칼이었습니다. 그들이 푸시한 모든 버그는 그들 스스로를 가두는 벽돌이었습니다. 스스로 목을 매게 내버려 뒀습니다. 저는 밧줄을 당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보고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그걸 전략적 방향 재정렬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메일에 그렇게 적혀 있더군요. 회의도 설명도 인간의 목소리도 없이 그저 오전 7시 4분에 오프보딩 터치포인트라는 제목의 캘린더 초대가 현관 앞에 죽은 새처럼 제 편지함에 뚝 떨어졌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방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노트북은 열려 있고 서류는 출력되어 있었고 마치 사이비 종교의 작별 선물처럼 회사 로고가 박힌 물병이 놓여 있었죠. 강 팀장은 없었습니다. 당연하겠죠. 인사팀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지수인지 지은인지 하는 직원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계속 전환이니 리더십에 대한 감사니 하는 단어를 썼는데 마치 햄스터 장례식을 치르는 것 같았습니다. 레거시에 목을 치는 게 아니라요. 아무도 버그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API가 주문 확인서의 3분의 1을 허공으로 날려버린 그 재앙적인 클라이언트 호출 사건은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성과 문제인 척할 예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구조조정, 그저 성장, 발전처럼 들리지만 썩은 내 나는 단어들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녁 식사 계산서처럼 서류를 테이블 너머로 밀었습니다. 저는 한 줄 한 줄 다 읽었습니다.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내가 읽는 모습을 지켜보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침착하게. 제가 먹어온 거짓말 하나마다 펜으로 한 번씩 톡톡 두드리면서요. 그리고 서명했습니다. 한 번의 부드러운 회구로. 저는 아주 활짝 웃었고 인사팀 직원이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제 마지막 소식은 아닐 겁니다. 저는 협박이 아니라 예의를 갖춰 말했습니다. 정말 그럴 거고요. 그들은 저를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보안 요원도 마지막 순간의 드라마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갑고 임상적인 침묵뿐이었습니다. 문에 갖다 대니 제 사원증은 아직 작동하더군요. 저는 로비에서 잠시 멈춰 그 순간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벽에 붙은 로고, 광택, 나는 크롬 재질의 기업의 상징색인 파란색 조명을 뒤로 하고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안다는 듯이요. 저는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1일차 제가 속삭였습니다. 그게 사실이니까요. 민지가 첫 번째였고 제가 두 번째였습니다. 진수는 2주 뒤면 NDA 비밀 유지 계약 재협상 기간이었고 더 이상 혐오감을 숨기지 않고 있었으니 시간 문제였죠.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저의 해고로 인해 그 조항은 더 이상 휴면 상태가 아니었으니까요. 활성화되었고 방아쇠가 당겨졌으며 구속력이 생겼고 철통 같았습니다. 인수 후 24개월 이내에 창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될 경우 모든 독점적 지적 재산권은 즉시 창업 법인으로 귀속된다. 16개월하고 2일. 그들이 제 발등을 찍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저는 배낭 하나와 얇은 서류 뭉치, 그리고 눈까지는 닿지 않는 미소만 띠고 건물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제 눈은 슬프지 않았으니까요. 제 눈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카운트다운 시작. 처음엔 모든 게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링크드인에 런칭 업데이트를 올리고 새로운 클라이언트 수주 소식, 팀 셀카, 혁신은 진행 중 같은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강 팀장은 속도와 함께하는 스케일링이라는 테크 브런치 행사에서 강연까지 하며 마치 우리가 성공의 요트에 붙은 따개비라도 되는 양 레거시의 마찰을 제거했다고 자랑했습니다. 저는 집 식탁에서 커피를 마시며 고양이가 무릎에서 골골대는 소리를 들으며 그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로그인도 필요 없었죠. 그저 공개적으로 전시된 오만함이었으니까요. 그들은 코드를 업데이트하고 기능을 배포하고 우리가 6개월 동안 공들여 만든 접근성 옵션의 절반을 망가뜨린 매끈한 새 UI 업데이트를 내놓았습니다. 기업 고객 두 곳을 온보딩했고 QA 품질 보증팀의 승인도 없이 실시간 통합 데모를 시연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데모는 2번이나 다운됐지만 진짜 붕괴는 천천히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결함이었습니다. 이유 없이 API 키가 무효화되었습니다. 그 다음엔 웹훅 페이로드가 미스터리하게 타임아웃 되더군요. 클라이언트들이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한 물류 파트너사가 패닉에 빠져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배송 데이터 동기화가 안 됩니다. 시스템 다운됐나요? 고객 지원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일시적인 문제입니다. DNS 꼬임 같아요. 캐시 지우고 다시 해보세요. 하지만 결함은 곰팡이처럼 증식했습니다. 한 소매업체 클라이언트의 재고 데이터가 2021년으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다른 곳은 구매 이력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이런 문제를 잡으라고 만든 자동 시스템 플래그들은 강 팀장의 애자일 스프린트 기간에 이미 비활성화된 상태였죠. 3주차가 되자 티켓은 3배, 아니 4배로 늘었습니다. 사내 슬랙 채널은 폭발했습니다. 스키마 백업 접근 권한 누구한테 있어? 왜 모든 환경에서 통합이 실패하는 거야? 토큰 리프레시 후에도 키가 갱신 안 되는 이유가 뭐야? 마지막 질문은 제가 답해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 키들은 더 이상 그들의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조항은 소스 코드와 문서만 되돌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인프라스택, 핵심 IP, 시스템의 척추에 대한 소유권을 되돌리는 것이었죠. 인증 레이어는 법적으로 이제 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빌린 시간을 쓰고 있었고 더 이상 그들에게 속하지 않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보도자료도 법적 핵폭탄도 없이 그저 침묵했습니다. 전략적이고 만족스러운 침묵이었죠. 진수가 상태 페이지가 부분 중단을 띄운 날 제게 한 줄짜리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직도 땅 파고 있네. 삽이 없어진 줄도 모르고. 중간 관리자들은 긴급 회의를 소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징후들을 알았습니다. 불안한 이모티콘 반응들, 밤10시에 엔지니어들에게 한 번만 더 확인해달라고 애원하는 전체 이메일들, 고치려는 물건이 엄밀히 말해 자기 것이 아닐 때 그걸 고치기란 힘든 법이죠. 저는 고소해하지도 않았고 누구에게 전화하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언론에 그 조항을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복수의 가장 좋은 부분은 인내심이니까요.
증상에 패치를 붙이게 놔뒀습니다. 어둠 속에서 핫픽스를 푸시하게 뒀습니다. 그들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완전히는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오, 알게 되고 말고요. 시작은 스크린샷 하나였습니다. 인턴이나 아니면 빡친 주니어 개발자였겠죠. 블라인드 앱의 슬랙 메시지 스레드를 유출했습니다. 노골적인 내용은 아니었고 흔한 기업의 쇠락 과정이었습니다. 옵스, 긴급 채널에 올라온 다급한 메시지들. 타임스탬프는 새벽 2시 14분. 스테이징 키가 왜 프로비저닝이 안 되는지 아는 사람? 백업 스키마에 접근이 안 돼. 오프보딩 프로토콜 담당자가 누구였어? 법무팀이 API 레이어 권한 업데이트 했는지 확인 좀 해줘. 그 마지막 문장. 그게 쉴 틈으로 파고든 바늘이었습니다. 소문은 산불처럼 번졌습니다. 현직 직원들이 익명으로 끼어들어 손가락질하고 음모론을 제기하고 어떤 불쌍한 영혼은 창업자들이 시스템에 저주를 걸었다고까지 했습니다. 저주가 아니라 계약이었죠. 중단 사태, 3일차, 변호사 한 명이 드디어 인수계약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새로운 변호사가 아니라 작은 글씨를 장식 정도로 여기던 원래 멤버 중 하나였죠. 그녀는 세 번째 부록 58페이지 우발적 트리거 섹션에 파묻힌 그 조항을 발견했습니다. 원 창업자가 24개월 유지기간 이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될 경우 독점적 소스 코드, 기반 IP, 인증 인프라, 데이터 스키마 및 파생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조항 3.7a에 정의된 창업법인으로 즉시 귀속된다. 즉시 유예기간 없음, 항소 없음, 무르기 없음,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을 겁니다. 새 대표이사의 얼굴이 밀랍처럼 굳어지는 걸 상상해 봅니다. 읽지도 않고 서명한 문서, 손바닥 안에서 풀려버린 500억짜리 악수, 그들의 변호사는 허둥지둥했습니다. 제가 이걸 아는 이유는 갑자기 제 창업자 이메일 주소로 메일들이 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상냥하면서도 당황한 말투로요. 다시 만나서 전환 옵션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구조조정 기간 동안 단기 라이선스 계약을 맺을 의향이 있으신가요? 해석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무시했습니다. 전화도 오더군요. 제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는데 거기엔 이렇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망가뜨린 것에 대해 전화한 거라면 껐다 켜보시고 당신들이 무시했던 약관이나 읽어보세요. 그들이 몰랐던 것, 확인했어야 했던 것은 창업법인이 더 이상 우리가 2013년에 세금 목적으로 만든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해고되기 2달 전, 저는 조용히 한국에 새로운 법인을 등록했습니다. 깔끔하게 민지와 진수를 공동 창업자로 해서요. 이름은 달랐고 도메인도 새로 팠지만 영혼은 같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우린 돌아갈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우리는 이미 나아갔고 이미 짓고 있었으며 그들이 붕괴하는 와중에 안정성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IP만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새 경영진이 자신들이 팔고 있는 물건을 실제로 소유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모든 파트너, 벤더, 클라이언트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정의가 항상 망토를 두르고 오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58페이지에 서명한 모습으로 오기도 하죠. 그들의 네 번째 일시적 중단 사태가 전자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할 즈음 우리는 이미 알파 환경에서 안정적인 빌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전 시스템을 다시 지은 게 아닙니다. 진화시켰죠. 부품을 분해하고 삐걱거리는 대신 웅장하게 돌아가도록 엔진을 재설계했습니다. 프랑켄슈타인 같은 누더기도 기업의 오버헤드도 없이 그저 숨쉬듯 움직이는 타이트하고 깨끗한 코드, 우리만의 코드였습니다. 처음엔 진수의 차고에서 일하다가 야망과 탄 원두 냄새가 나는 커피 로스터리 위층의 작은 오피스텔로 옮겼습니다. 민지는 프로덕트 제출실을 맡았고 저는 아키텍처에 집중했습니다. 진수는 인프라와 매력을 담당했죠. 주로 매력이었지만요. 우리 셋은 다시 리듬을 탔습니다.
이해관계자도 PPT 장표도 신뢰 쌓기 게임이나 비전보드도 없이 그저 야근과 맛없는 배달 음식 그리고 치유되는 소리처럼 들리는 웃음소리뿐이었습니다. 불이 나면 좋은 점은 잡동사니가 다 타버린다는 겁니다. 클라이언트들은 연기를 보고 비상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둘씩 조심스러운 이메일과 DM으로 연락해왔습니다. 혹시 새로 준비하시는 거 있나요? 좀 더 안정적인 걸 찾고 있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믿을 수 있는. 지난 2주 동안 연동 실패가 6번이나 났어요. 우리를 묻어버리려 했던 회사의 이름은 입 밖에도 내지 않은 채 우리가 결코 제안한 적도 쫓아다닌 적도 없는 대안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더 좋은 걸 만들고 있습니다. 네, 기존 워크플로 지원합니다. 네, 이번 달 말까지 온보딩 가능합니다. 불꽃놀이도 인력 빼가기도 없이 그저 중력처럼 조용한 귀환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전 팀의 직원들 일부도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엔지니어, 디자이너, 고객 지원 팀장, 우리가 처음 만들었던 것의 가치를 여전히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약속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도울 수 있냐고만 물었습니다. 우리는 새 플랫폼을 랜턴, 어둠 속의 빛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은 혼돈과 우리가 쫓는 명료함에 대한 경의의 표시였죠. 모든 코드 줄이 거부였고 모든 기능이 수정이었습니다. 베타 버전으로 11개 클라이언트와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달에는 34곳이 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이 다시 전화하기 시작했는데 이번엔 우리 조건에 맞췄습니다. 저는 이른 봄에 팟캐스트 인터뷰를 했습니다. 진행자가 전환 과정, 인수, 해고, 그리고 재기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때로는 파괴가 무언가를 부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이 떠날 때 무엇이 부서지는지 지켜보는 것이죠. 실명도 비난도 없이 그저 날 선 팩트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수를 위해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미 끝났으니까요. 이건 부활이었고 계약에 의한 재탄생이었습니다. 당신이 그저 옳았던 게 아니라 준비되어 있었다는 걸 아는 조용한 힘이었죠. 중단 사태는 목요일 오전 클라이언트 접속이 가장 많은 골든타임에 터졌습니다. 금융 대시보드가 멈췄고 물류 API는 에러 코드를 쏟아냈으며 이커머스 연동은 그냥 멈췄습니다. 우아하게 멈춘 것도 아니고 경고도 없이요. 그냥 백엔드 코드가 문장 중간에 뽑힌 것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트위터는 불타올랐습니다. 삭제된 플랫폼 완전 먹통된 거 보신 분? 거래 데이터 8시간치 날아갔어요. 고객센터 응답 없음. 이 회사 망했나요? 평소엔 깨끗하고 쓸모없던 그들의 상태 페이지는 빨간 박스로 도배된 피투성이 그리드가 되었습니다. 모든 지역, 모든 시스템 다운. 공식 답변은 2시간 뒤에 나왔습니다. 딱 한 문장. 핵심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치명적 장애를 조사 중입니다. 번역하자면 우리가 망가뜨린 물건의 주인이 누군지 더 이상 모르겠습니다. 내부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임원들은 긴급 화상회의에 소환되었고 엔지니어들은 법적으로 손댈 권한이 없는 시스템을 다시 컴파일하려고 애썼습니다. 자동으로 갱신되던 라이선스 키는 취소되었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인프라 스택은 사라졌습니다. 백업도 접근 권한도 롤백 계획도 없었습니다. 클라이언트들은 도망쳤습니다. 누구는 조용히, 누구는 요란하게. 한 파트너사는 벤더사가 플랫폼에 대한 운영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그날 오후 와이어드의 한 기자가 주가를 곤두박질치게 만든 헤드라인을 냈습니다. 포춘 500대 기업, 창업자 해고 후 핵심 플랫폼 상실, IP 귀속 조항 무시. 기사는 잔인했습니다. 그 조항을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인용했습니다. 실수의 연쇄 과정을 외과 수술하듯 정밀하게 나열했습니다. 전직 엔지니어, 클라이언트, 심지어 그 조항이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다고 인정한 익명의 이사회 멤버 인터뷰까지 실었습니다. 장 마감 때까지 회사의 IPO 신청은 철회되었습니다. 48시간 이내에 이사 3명이 사임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감사를 요구했고
거울 보며 공감 연습하던 그 대표이사는 경제 뉴스 채널에 나와 앵커가 그래서 인수 서류를 읽어보긴 했습니까? 라고 묻자 아주 호되게 당했습니다. 그는 법적 오해니 예상치 못한 창업자의 행동이니 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다니 그게 그가 우릴 부른 말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돌발 기상 이변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저는 새 사무실에서 그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밝은 햇살, 옅은 나무바닥, 큰 창문, 그리고 물 주는 걸 자꾸 까먹는 고사리 화분 하나가 있는 조용한 공간에서요. TV 소리는 작게 해뒀습니다. 앵커는 다음 코너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건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침묵이 길게 이어지도록 두었습니다. 이건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필연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샀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들이 진짜로 한 일은 우리의 재기를 위해 돈을 댄 것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무실의 전사들이여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만약 당신이 제 옛 상사라면 뭐 알아서 하시고요. 커피포트의 복수는 계속됩니다.